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건설 현장의 인명사고를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하자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중심에선 포스코 ENC에 대한 처벌 수위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 ENC 건설 현장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OTL 반포와 서리풀 업무복합시설 이렇게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신반포 21차를 재건축한 OTL 반포는 오는 10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평소 같으면 막바지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겠지만 오가는 공사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준공 일정이 내년으로 밀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고 있는 서초구 서리풀 업무복합시설 현장도 작업장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등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103개 포스코 ENC 작업장의 공사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포스코 ENC의 모든 현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악의 경우 건설 면허 취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 겁니까? 네, 면허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지금 기대지만 결과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허를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후폭풍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포스코 ENC에 몸담고 있는 직원 수만 6천여 명에 달하고 그 가족과 협력사, 시행사 등 관계기업 직원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선 다다음 주 정도에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와 관련 있는 시행사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됐을 때 물어줘야 하는 지체상금이 어마어마해서 다음 주 정부의 행정 조치가 나오고 다다음 주 정도 재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사회적 타살이라고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건설사들은 앞으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경찰과 고용부도 포스코 ENC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고강도 제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 포스코 ENC 사태를 두고 이례적으로 신용평가사가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산재가 그만큼 구조적인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실적과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두 곳이 포스코 ENC 인명사고와 관련한 보고서를 냈는데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사고가 포스코 ENC의 평판과 수주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수주라는 게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적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경기 광명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따른 손실이 이번 하반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신용평가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건 불법 하도급을 인명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입찰을 할 때 다단계식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이를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2차, 3차 하청업체가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될 경우 원청업체도 책임지게 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여러 번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선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또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 건설업계 전반에서는 이번에 걸리면 끝장이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지난 8일 추락 사고를 낸 DL건설의 경우 대표와 임원 전원은 물론 현장 소장과 팀장까지 무려 80여 명이 일괄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건설업계가 느끼는 공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선 정부가 이렇게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인명사고를 줄이겠다는 그 대통령과 정부의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건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 한 채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했는데도 지금처럼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은 고질적인 저가 입찰이나 하도급 관행, 고령화되고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인력 구성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